유병헌 일가의 부정축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병헌 전 회장 측 일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지금 범죄 혐의가 보니까 10개를 넘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사안 같은데요. 네. 수사의 초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또 이거를 국민들이 좀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땐 10개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크게 나눠봤을 때는 우리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일어나는 세월호 이 청해진 해운 자체의 운항과 그 관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 것에 대한 어떤 선장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은 혐의가 과연 이 실질 경영하는 분에도 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전에 세모그룹이 부도났는데 지금 예. 십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도 혐의가 많아서 지금 그래픽으로 좀 일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배임 횡령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50여 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I1I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 회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지주 회사가 밑에 있는 50여 개 그 계열사로부터 그 비자금을 마련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또 그 회사 돈을 빼내가지고 횡령, 배임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있고요. 횡령 배임 말고 그 밑에 있는 항목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외 재산 도피인데요. 국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에 150명이 있는 마을을 지금 샀다고 하고 미국의 맨해튼에도 거액의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해외에 불법적으로 도피시킨 재산이 50억이 넘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지금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통보했는 이유도 그것이 상당히 큰 이유가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가 보면은 또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평, 수천만 평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영농법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영농법인 소유인지, 그것이 이른바 그 부동산 실거래자 그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있는 안성에 있는 어떤 종교시설에도 보면은 사실은 거의 비어 있고 개인 스튜디오로 이용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유 회장이 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뇌물공여나 또 그 정치자금법 위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도나는 회사가 다시 지금 1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정관계 로비가 없었는지,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면은 인천하고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항구 사이에 그 독점적인 그 운항권 같은 것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각종 그 해수부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어떤 그 비리나 뇌물 공유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횡령 배임 다음으로 이제 수사의 초점이 국외재산 도피 쪽으로 맞습니다. 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외재산 도피, 해외로 빼돌린 재산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엊그제 나왔죠. 보면은 전두환 씨 일가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 우리 법무부에서 미국의 으로 사법 공조를 통해서 그것을 거의 70만 불인가 이상 되는 것을 압류해서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어떤 재산 해외 도피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죄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단 그 해외 재산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급선무인 것이고, 그런 것이 입증된다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형사사법 공조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특히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법정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에 따르는 어떤 형사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어떤 재산을 다시 국내로 돌려오는 그런 노력이 하도록 검찰에서 또 압박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배상해야 할 배상금, 그 책임, 환산하기가 힘들겠죠.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병헌 전 회장 측에서 밝힌 거는 재산이 모두 100억 원이고 100억 원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100억 원밖에 없다고 하면 100억 원만 내야
내도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란 것은 현실적 크게 보면 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범죄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처벌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린데요. 지금 이제 오늘 또 지금 그 진도 해상에는 수백 명의 인원과 수백 척의 그 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 활동을. 그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납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이런 사태를 일으킨 선주 회사에서 이 모든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정부가 먼저 하고 그것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청해전 해운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 없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실소유주에 대해서 책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이 청해전 해운이란 것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했는 것 이외에 어떤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른바 물적 유한 책임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 실질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고 그것 이외 실소유자 이외에 거기에 있던 대표이사라든가 명의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림자 경영을 통해서 또 최측근을 통해서 어떤 경영에 관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유병현 회장한테까지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100억이라 했다가 어제는 또 수백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파면 얼마나 나올지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림자 경영이라고 하셨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한 부분, 그 증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수사하고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수사기관뿐만 아니고 국세청, 관세청 또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 이 그룹 자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최초에는 보면은 국내 13개사, 국외 13개사 정도라고 해서 한 26개 회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자금 흐름을 출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벌써 그룹이 50개 회사가 넘는 것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한 3개사의 어떤 유령 컨설팅 회사를 해서 컨설팅 회사를 또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안 해놓고는 한 5년간 200억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런 어떤 자금 흐름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그 흐름이 불법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죄를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그 돈을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좀 간략하게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과 딸에 대한 이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식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두환 같은 경우 전두환 이른바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이미 있었기 때문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다른 공무원 범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추징을 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그것이 올라가 있긴 않는데 이른바 그것이 기무중 추징법이라는 것인데요.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쉽게 그런 식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검찰의 수사와 어떤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의 어떤 단순히 지금 유 회장 자체는 지금 아무 직함이 없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두 아들과 다른 두 딸에 대해서는 직책과 명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청해진 운수의 주식회사 청해진 운항에 대해서 어떤 대표이사라든가 실질 주주로서의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유 회장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해서 몰수 추징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서요.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